화제의 드라마죠. 열렬사제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전문의 전문 변호사, 또 드라마도 많이 보는 드라마 전문 법률 전문 변호사 이민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렬사제 보셨나요? 원래 원 보셨나요? 원? 원 보다가 네. 중도 하차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왜 중단하셨죠? 그때 별로 안 땡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방송하면서 제가 원을 좀 몰아보기 이렇게 좀 봤는데 와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 시청률도 20% 넘은 게 한 3번. 진짜 드라마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올만 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빨리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 몰입해가지고 막 졸리고 있었는데 계속 맞아요, 잠이 맞아요. 깨면서 맞아요. 그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주인공이 이제 김남길이잖아요. 네. 김남길이 이제 김해일 사제인데 옛날에 국정원 특수팀에서 이제 네, 일을 네.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제가 되면서 그때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약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약간 폭력을 쓰는 사제인 그러니까 거죠. 국정원에서도 에이스로 뭐 군사작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군사작전하고 막 수류탄 총 쏘고 수류탄 터뜨리고 막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는 방에 자기 동료가 아이들 없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근데 모르고 수류탄을 던졌다가 이제 그게 폭발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죽였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신부를 찾아가죠. 네, 신부를 찾아가는데 신부가 그냥 사제로 받아들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구담시의 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구담시 너무 이름 웃기지 않아요? 그 고담, 배트맨 때 그러니까요. 고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담하니까 너무 급 한국스러워졌어. 하여튼 부패화로 오염된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담이라고 또 그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시즌 1이 이제 구담시였다면 이제 시즌 2는 시즌 1로부터 이제 5년 이후에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제 김일 신부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이렇게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그 어린 신도 상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이제 학생이 이제 커서 이제 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쓰러진 원인을 이제 찾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헤타닐이라는 마약 중독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담시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져나가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공급책이 누군지 찾아가던 중에 이제 부산에 이제 큰 마약 카르텔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자기 조력자들 있잖아요. 뭐 이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형사 그 사람이랑 이제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게 이번 시즌 2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김혜일 신부 1편에서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벨라또라는 직위를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교황, 지금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특별히 그 뭐 이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1편 끝날 때면 또 교황이 와서 막 허그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좀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싸우는 걸 지지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나왔는데 2편에서는 아예 그런 인물을 띈 벨라또라는 그 타이틀을 맞아요. 부여하죠. 맞아요. 네. 약간-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약간 바티칸의 비밀 요원 같은 건데 이제 교황의 승인을 받은 이 벨라또라는 사람은 영적인 면죄부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어떤 완력을 써서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교황이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벨라또라고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벨라또라고 하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뭔가 사적 제재 이런 거를 교황이 부여해주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나라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물론 드라마 속이지만. 하나님이 때리려면서 막 때리잖아요. 때리면 때린 것 자체로 폭행죄, 상해죄 그런 폭력범죄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뭐 사과하라고 하고 뭐 배상하라고 하고 막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또 뭐 어떻게 하겠다 다 협박이 되고 강요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제재 드라마가 지금 유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모범 택시도 그런 것 맞아요. 같고 지옥에서 온 판사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도 결국 사적 제재 얘기하고 그 바탕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적 제재가 처벌이 좀 충분하지 않다, 신통치 않다 이런 거 비판이 바탕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적 제재와 공적 제재도 다른 거는 공적 제재는 폭력을 가하진 않잖아요. 변론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가하는 게 이제 물론 사형도 있지만 사형은 거의 안 하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가두는 거. 감금? 감금이죠. 근데 그거는 뭐 징역 10년, 뭐 20년, 30년도 사실 무거운 형이긴 한데 그냥 와서 그냥 싸대기 때리고 짓밟고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거만 이제 못한 거죠. 고구마 같은 거죠. 그쵸. 사이다가 아닌 그러니까 거죠.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생각이 네. 못 드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변한 것 같은 게 지옥에서 온 판사도 그렇고 이 열혈사제 2도 이 사적 제재를 하는 바탕이 뭔가 그냥 내가 자경단처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높은 곳에서 약간 위임을 받은 거라는 점에서 약간 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우리가 이제 사적 제재 논란이 있을 때 한편에서는 통쾌하다, 사이다다, 진짜
나쁜 놈이 제대로 처벌받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적 제재는 우리 근대 국가가 금지한 거다. 근대 국가는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의 권한을 몰아준 거고 공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건데 공권력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인이 처벌을 할 때 그 개인은 누가 도대체 권한을 줬냐 처벌 권한을 그런 비난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불법이다, 범죄다, 또 다른 범죄다 이렇게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이제 그 사적 제재에 대한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도 많은데,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법의 레벨이고 이 하늘의 법의 이거는 정당성을 이제 그냥 교황의 권위에서 신의 권위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도 유스티티아 뭐 지옥 이런 레벨에서 정당성을 따지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나쁜 카르텔에 속한 사람을 때리고 뭐 하는 거 그거는 교황이 정당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는 우리 어떤 정의의 관념, 정당성, 신 뭐 이런 데서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정당하다 이렇게 밑장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이 드라마들은. 그니까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김남길이 제 보스는 범죄자들의 주 위치를 딱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 하나님이 때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내비게이션이야? 막 이러거든요. 이런 벨라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야, 살인은 안 해요. 살인은 안. 그 배트맨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배트맨도 살인은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법 시스템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벨라또의 역할은 검사나 경찰이 해줘야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에게 합법적으로 그걸 행사하는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그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를 계속 요구하고 박수치고 하다 보면은 경찰, 검찰의 힘이 다 떨어지고 권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게 사회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쵸. 배트맨에서도 배트맨이 다크나이트잖아요. 화이트 나이트가 아니라 다크나이트라는 거는 세상에 좀 음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잠깐 있는 거예요. 중심은 이 근대 법치 국가에서 중심은 그 공권력이 하는 게 맞고, 근데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계속 우리가 뭐 언론이든 국민들이든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화이트 나이트가 화이트 나이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하긴 해야겠죠. 네.